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 익숙하지만 그만큼 소중한 소금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금물, 즉 소금을 물에 녹인 것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를 치유의 물, 회복의 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닌 존재이기도 합니다. 소금물의 기원은 인류의 역사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몸 자체가 바다의 소금물에서 비롯된 생명체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명은 약 35억 년 전 바다에서 처음 탄생했으며 그 바닷물의 염도는 약 0.9%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날 인체의 혈액과 체액의 염도 역시 거의 동일한 0.9%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속이 여전히 작은 바다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소금물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의 근원적 형태이자 생명체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의 사용은 인류가 문명 사회를 이루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그리스 등 모든 고대 문명에서 소금물은 정화, 치유, 생명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소금을 신의 선물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소금물로 시신을 세척하여 부패를 막는 방부 효과를 이용했고, 상처가 생기면 바닷물이나 소금물로 씻어 감염을 예방했습니다. 또한 의학서인 에버스 파피루스에는 염수를 이용해 상처를 닦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류가 소금물의 항균 효과를 이미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인도의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도 소금물은 중요한 치유 수단이었습니다. 고대 문헌인 차라카 사미타에는 소금을 물에 녹여 입과 코를 씻으면 질병이 사라진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특히 잘네티라고 불리는 코 세척 요법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요가 수행자들이 실천하는 방법으로 소금물로 코를 씻어 비염, 두통, 집중력 저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아유르베다에서는 소금을 단순한 미네랄이 아닌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자연의 정화제로 보았습니다. 중국 한나라 시기 의학서 신농본 초경에는 소금이 열을 내리고 독을 풀며 장을 맑게 하는 약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금물로 입안을 헹구거나 상처를 닦는 법이 수천 년 전부터 전해졌으며 이는 현대의 생리식염수 사용법과 매우 흡사합니다. 또한 도교 사상에서는 소금은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정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몸속의 탁한 기운을 씻어내는 물로 소금물을 사용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소금물 목욕과 가글을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바닷물은 인간의 병을 고친다라고 하며 피부 질환, 호흡기 질환, 상처 치료 등의 소금물을 권장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제자들은 해수욕을 치료요법으로 발전시켜 오늘날 탈라소테라피, 해양치료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소금이 매우 귀한 자원이었지만 그 효능을 알고 있던 의사들과 수도사들은 소금물을 다양한 치료에 활용했습니다. 상처 소독 및 봉합전 세척, 인후염 완화를 위한 가글, 염좌나 타박상시, 냉온수 포용, 여성의 산후 세정용에 활용했습니다. 특히 수도원 의사들은 바닷물과 천일염을 이용해 성수를 만들고 이것이 사람의 영혼과 몸을 동시에 정화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훗날 근대 서양 의학에서 생리식염수 0.9%를 개발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 과학자들은 소금물의 삼투압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야콥 헬리크 반트호프 VANT 호프가 삼투압 법칙을 정립하면서 소금물의 농도에 따라 세포가 수축하거나 팽창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1896년 영국의 생리학자 시드니 링가 인체와 유사한 농도의 소금물 생리식염수를 고안해냈고, 이후 의학계에서는 수액, 상처 세정, 비강 세척 등 다양한 의료용으로 소금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들어서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감염 예방 및 수분 보충을 위한 경구용 수분 보충용 염수 ORS를 공식 권장하며 소금물의 의학적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예로부터 소금물은 생활의 지혜이자 민간요법으로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첫째, 잇몸이 붓거나 구내염이 생기면 소금물로 헹궈라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둘째, 아이가 넘어져 상처가 나면 어머니들은 소금물로 닦아주곤 했습니다.
셋째, 목이 아프면 소금물로 입 헹궈라는 조언이 전통적으로 내려왔죠. 넷째, 가려움이나 땀띠에는 소금물 목욕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이처럼 소금물은 약이 부족하던 시절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치유 도구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과거 인류가 경험적으로 사용하던 소금물의 효과는 오늘날 과학적으로 항균, 삼투, 전해질 균형 작용 등으로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즉, 고대인들이 믿었던 소금물은 생명을 정화한다는 말은 단순한 신앙이 아닌 과학적 근거를 가진 지혜였던 셈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여전히 소금물은 상처 세정용, 비강, 세척용, 수액 정맥 주사 형태 등으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금물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의 염도를 몸속에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대의 의사, 수도사, 요가 수행자, 그리고 우리의 할머니들까지 모두 소금물의 힘을 알고 그것을 삶 속에서 지혜롭게 사용해왔습니다. 소금물은 단지 소금이 녹은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기원, 자연의 정화, 인류의 치유 본능이 담긴 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중요해지는데요. 오늘은 소금물이 시니어의 구강, 피부, 소화기, 면역력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공공 목욕탕에 소금물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소금은 그 자체로 돈과 같은 가치로 취급되어 군인들의 급여로도 쓰였습니다. 급여라는 단어가 바로 소금에서 유래했습니다. 먼저 소금물이란 염화나트륨의 NaCl을 물에 녹인 용액입니다. 우리 몸속에도 염분이 들어있으며 그 농도는 약 0.9%, 즉 생리식염수 농도와 같습니다. 이 농도의 소금물은 우리 몸의 체액과 거의 비슷한 농도이기 때문에 자극이 적고 눈, 코, 입, 피부 어디에 사용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농도를 벗어나 너무 짜거나 너무 싱거운 소금물은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소금물이 어떤 부분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니어 분들이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입냄새, 잇몸 염증, 구내염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분비가 줄고 입안이 건조해지며 세균이 쉽게 번식하는데요. 이럴 때 미지근한 소금물 가글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소금물은 염화나트륨의 NaCl을 물에 녹인 용액으로 인류가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자연치유법 중 하나입니다.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나과 염소Cl은 우리 몸의 체액, 혈액, 세포 내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전해질입니다. 즉, 소금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전해질 균형을 보조하는 생리적 조정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농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체액과 유사한 0.9% 농도 생리식염수가 인체에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농도의 소금물은 우리 몸의 삼투압과 비슷해 세포를 자극하지 않고 점막을 보호하며 수분 손실을 막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금물이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소금물은 입안 세균 억제와 염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분비가 줄어들고 구강 건조가 생기기 쉬운데 이런 상태에서는 세균이 급격히 번식합니다. 소금물은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장 운동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인도나 동양 의학에서는 아침, 공복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마시면 속이 정화된다고 여겨왔습니다. 소금물은 피부의 항균력 강화, 각질 제거, 염증 완화 등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바닷물에 몸을 담그면 피부병이 낫는다는 민간요법도 존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물의 항균 작용은 단순히 세균을 없애는 것을 넘어 몸의 자연 면역 반응을 보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금물 사용 시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소금물 역시 농도나 빈도를 잘못 조절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너무 짠 소금물은 점막을 자극해 상처나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오염된 물로 만든 소금물은 세균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끓인 물이나 생수를 사용하고 그날 만든 것은 그날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고혈압, 심장병,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소금물 음용을 피해야 하며 외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농도를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약 0.5%,
실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환자의 찰과상화상 부위에 생리식염수를 뿌려 세척한 후 감염률을 20% 이상 낮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 세척보다 염수의 항균 삼투압 효과가 확실히 나타난 예입니다. 65세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매년 겨울마다 편도선이 붓고 통증이 심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 가글을 2주간 지속하자 목의 따가움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는 감기 초기에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실천하며 증상이 빠르게 완화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이비인후과에서는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2주간 생리식염수 세척을 시행한 결과 재채기 콧물 코막힘 증상이 평균 35% 감소했습니다. 시니어 환자 중에서도 건조한 실내 공기와 먼지에 의한 비강 불편감이 소금물 세척으로 크게 완화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70대 여성 이모 씨는 틀니 착용 후 잇몸 염증으로 고생하다가 하루 2회 미온의 소금물로 헹구는 습관을 들인 뒤 잇몸 부기가 사라지고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부산의 한 해변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아이들이 땀띠가 생기면 바닷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수욕 후 피부의 진물과 염증이 가라앉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바닷물의 염분과 미네랄이 피부의 균형을 되찾게 하기 때문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해수 온천에서는 노년층 관절염 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일 20분씩 2주간 해수욕 후 통증 지수가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75세 박모 씨는 겨울철만 되면 감기와 기침으로 고생했지만 매일 아침 소금물 코세척과 가글을 꾸준히 하자 지난 3년간 감기로 병원에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강릉의 68세 최모 씨는 치주 질환으로 잇몸 출혈이 잦았지만 식후 소금물 헹굼을 한 개월간 실천한 결과 출혈이 멈추고 구취가 줄어든 경험을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노인복지관에서는 매주 2회 소금물 조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가자의 80% 이상이 다리 붓기가 줄었다, 잠이 잘 온다고 응답했습니다. 소금물은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오래된 자연의 약입니다. 값비싼 보약이나 약물보다 적정 농도의 소금물 한 컵이 구강, 피부, 호흡기, 면역력 등 다양한 신체 기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물은 약이면서 동시에 조심해야 할 물입니다. 즉, 적당한 농도와 올바른 용도로 사용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짜지도 너무 싱겁지도 않게. 이 말은 음식뿐 아니라 건강한 삶의 균형에도 적용됩니다. 소금물의 효과는 바로 그 균형의 철학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소금물은 거창한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체험으로 쌓아온 지혜의 산물이며 지금도 병원, 가정, 요양시설 등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자연요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